백양사는 전남 장성에 있는 조계종 18교구 본사이며 백제 무왕 시절 여환선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백암사였으나 고려 때는 정토사로 조선 선조대에 와서 지금의 백양사로 개명하게 되었다 한다. 백양사는 내장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백암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백암산의 정상은 높이 741m의 상왕봉으로 정상은 밋밋하지만 백암산에서 뻗어내린 백학봉은 해발 630m의 거대한 바위공으로 마치 그 형태가 백학이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과 같다 하여 백학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백학봉에서는 백양사와 계곡의 단풍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고 한다. 단풍철이면 몰려드는 탐방객들로 입장도 어렵거니와 수많은 인파로 여유로운 단풍 감상도 쉽지 않은 내장사를 피해 비교적 입장이 수월하고 단풍 또한 내장사와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백양사로 몇 번 단풍 여행으로 온 경험이 있어 백양사는 매우 친숙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주말쯤 오려고 했으나 주말 내내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어 주말을 넘겨서 오면 비바람에 단풍이 많이 질 것 같아 오늘 좀 이른 감이 있었지만 퇴근하면서 바로 이곳으로 향했다. 백양사로 들어가는 도로 양편의 단풍들은 아직 초록빛이 남아있긴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화려한 색깔들이 많아서 단풍 감상에 매우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00m 사찰을 지날 때마다 내야 했던 문화재 관람료 3,000원은 오랫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지난 5월 4일부로 61년 만에 폐지되었고 주차료만 5,000원을 받고 있었다. 백양사 일주문에 새겨진 고필총림은 조계종에서 부처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불교 종합수행도량의 의미라고 하며 2019년 11월에 총림에서 해제되었다고 한다. 주차하고 백학동 쪽을 바라보니 비는 내일부터 내린다고 했는데 곧 비라도 내릴 것처럼 백학동 주변에 먹구름이 잔뜩 몰려있어 마음이 심란해진다. 평일이라서 아직은 차량이 얼마 없어 보이고 주차장 주변에 삥 둘러서 있는 단풍나무들은 붉게 물들어 본격적인 가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하늘은 생각보다 더 심각해 보였다. 오늘 잘못 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쩌랴 누군가의 날씨 요정이 내 곁에도 있어주길 바랄 뿐이다. 빨갛게 무르익어 유난히 눈에 띄는 단풍이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이럴 때 밝은 햇빛이라도 비춰준다면 얼마나 더 반짝이고 화려할까? 많이 아쉽다. 약수천 연못가에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어디 나도 한번 찍어나 볼까? 아하, 연못 중앙의 예쁜 소나무와 가장자리 붉은 단풍들, 그리고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백학봉이 한 폭의 명화, 바로 그 자체다. 하여 백양사 가기 전에 이 연못에서 한참을 머물게 된다. 내장사는 저쪽에서 찍었어요.
이 닭 봐라. 아, 여기서 키우는 닭이에요? 얘가 여기서 사는 낙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기가 자기 집이에요. 그럼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스스로가 주인이 자기가 알아서 왔어요. 자기가 여기서 살겠다고. 아, 그럼 여기 주인은 없고 지가 혼자 사는 거예요? 네, 야, 동거인, 동거인. 야, 잘생겼네. 그죠? 조심하세요. 백양사 경내로 들어서니 깎아지른 하얀 바위 절벽인 백학봉의 거대한 모습이 눈에 가득 들어온다. 지금까지 몇 차례 백양사에 들렀지만 단풍만 보고는 바로 떠났었기에 백학봉에 올라볼 생각은 아예 상상도 못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꾸준하게 산행을 하면서 오늘에 와서야 저 백학봉은 물론 대감산의 정상인 상왕봉에 올라볼 마음이 생겼다. 경내를 벗어나 쌍기루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난데없는 노랫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날아들었다. 크고 화려한 단풍들이 많은 다리 부근에서 머물고 싶었지만 쌍기루 쪽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더 궁금했다. 집에 계신 자녀분들과 잘 드시고 무병장수하세요. 저 이제 합장하오니 가피를 내리소서. 지난해 고창선운사에서 보았던 스님들의 부로 이육돕기 자선음악 회였다. 중생의 이원을 들어 주소서. 더 머물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이라 약간의 시주를 하고 그 자리를 떴다. 네, 무병장수하시고 건강하시고 자손 모두 소원 성취 이루시고 좋은 일만 쓰세요. 쌍계루와 백학봉의 가장 멋진 순간을 한 컷으로 담아내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는 카메라맨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보다시피 연못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 무리에 비친 쌍계루 모습을 잘 담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머물러 살겠지요. 살다가 가겠지. 여기가 매년 단풍철이면 전문 사진작가들이 쌍계루와 백학봉의 멋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자리다툼을 벌이는 곳이다. 오늘은 어째 하늘은 흐리고
백학봉마저 구름에 가려서 그럴싸한 작품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작가들 틈을 끼어 아쉽지만 나도 한컷 찍어본다. 아무래도 아쉬워서 산행 후에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찍을게요. 사진 나오고. 아까 요 사장님 저기 찍은 거. 잘 찍었네. 연못 밖에서 보는 단풍들도 못지않게 예쁘고 화려하다. 하마터면 놓치고 지나갈 뻔했던 거다. 무슨 의식에 사용하는 천인 듯한데 무언지는 전혀 짐작이 안 간다. 아까 전에 노랫소리 때문에 아쉽게 그냥 지나쳤던 예쁜 단풍들이다. 백학봉으로 가는 길에 백양사에서 가장 화려하게 물들어가는 단풍들이 개울가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다. 백학봉에 가는 도중에 백양사 국기단 홍사의문을 만나게 되는데, 백양사 국기단은 국가의 환란이나 재앙이 있을 때 국가에서 재관을 파견하여 천지 신명께 제를 올리던 곳으로 장성군은 1986년 백암산에 국기단을 설치하여 매년 가을에 국기제를 지내고 있다 한다. 그렇게 단풍과 전나무 등 500m의 예쁜 길을 올라가니 약사암과 백학봉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도착했다. 백학봉까지는 1.2km, 약사암은 400m 거리다. 백학봉까지는 1670개의 계단을 거쳐야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는데 아파트로 치자면 100층이 더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다. 현재 시각 10시 55분이다. 1670계단 출발. 처음부터 빡시게 치고 올라가는 봄이 백학봉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코스인지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듯하다. 약사암과 영천구를 보기 위해 나이 많은 단체 탐방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올라가고 있다. 기계가 고장나서 서 있어. 한참 고치더라고. 근데 어째
20분 만에 약산에 도착했다. 저쪽이 아래쪽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인 모양이다. 여인들한테 보통 영화를 만들어 먹고 저녁에 백양산은 보이지 않지만 건너편 산자락을 물들이고 있는 붉은 빛깔의 단풍들이 참 고와 보인다. 깎아주는 절벽에 바위 투성이인 이런 곳에 암자를 세울 생각을 했다는 게 그저 대단하기만 하다. 역사함에서는 이쪽 코너가 단풍도 예쁘고 조망도 가장 좋다고들 한다. 그곳은 이미 많은 탐방객들로 북적했고 단풍도 듣던 대로 눈부시게 밝은 빛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다. 오늘 이곳에 온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몇 번이나 감사해야 하면서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단풍과 백양사가 보이는 멋진 조망에 취해 본다. 이제 영천구를 거쳐 백학봉으로 올라간다. 영천굴은 100m, 백학동은 900m 거리다. 약사함에서 30분을 넘게 머물렀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백합봉 원래 가기로 했잖아. 다행히 하늘은 파란 모습을 보이면서 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그렇게 돌계단을 한참을 내려갔다가 다시 또 한참을 올라가야 한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올라야 그나마 덜 힘들지 않을까 싶다. 영천굴에 도착했다. 상황봉 3.1km, 백학동은 800m 남았다. 영천굴은 20평 남짓한 천연석굴로 영험하다는 영천샘이 있으며 석조 관세음 보살상을 모시고 있고 수도하는 별채도 3칸을 지어 기도객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영천굴에서 나오는 약수의 약효와 영천함을 집계된 사연, 그리고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을 2013년에 다시 복원하였다는 내용이다. 영천샘 바로 위는 약 20평 정도의 천연석굴로 석조 관세음 보살상을 모셔놓은 기도 도량이 있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괴로움을 없애주거나 소원을 들어주는 보살이라고 한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백학봉을 향해 수많은 계단을 올라야 할 차례다. 남은 거리는 800m다.
올라가면서 잠시 뒤돌아보니 다른 시야로 바라보이는 영천암과 섬바위가 주변의 단풍들과 어우러져 또 다른 풍경으로 다가온다. 그래갖고 쉬는 날 각자 일한다고 뭐 계단 계단 그 사람들 이제- 돈도 많이 안 내. 이제 100m 온 거냐? 이 영상을 보면 백학봉의 경사도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되는 모습이다. 이따금 만나는 빨간 단풍은 숨을 돌릴 수 있는 꿀 같은 휴식을 주기도 한다. 산행 중에 이 정도의 휴식처를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다. 그만큼 이 코스의 심장 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일 것이다. 휴식처에 오르기 전에 백양사를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 잠시 머물러 바라봤다. 아, 진짜 잘 만들어놨네. 이런 간이센터도 이따금 만나게 된다. 이 같은 급경사의 계단을 오르려면 자주 씌워주는 방법밖에는 다른 수가 없을 것 같다. 여기에서 2분을 쉬면 여기서 2분을 쉬게 되면 심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충고가 적혀 있다.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백학봉은 500m나 남아있다. 가도 끝이 없는 길을 가는 것만 같다. 낙석 방지 철망 위에도 예쁜 단풍이 보여 한껏 다운된 기분을 올려주는 기분이다. 잠시 실참에 만난 여수 산사랑 산악회 두 분과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했다. 회장인 이면철님은 산행 경험이 20년이 넘는 베테랑 산꾼으로 회원 15명인 산악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있으며 틈나는 대로 좋은 곳을 찾아 즐겁게 산행을 하고 있다 한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여수 산사랑 산악회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바라겠습니다. 계단을 너무 높이 놨어. 그들과 헤어진 후에 피지컬이 엄청 좋아 보이는 등산객을 따라가느라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놓치고 만다. 이제 등산로가 제법 완만해지는 걸 보니 정상이 가까워 오는가 보다. 여기가 백학봉 정상에 오르기 전 백양사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조망터인 것 같다. 정상에 다 온 줄 알았더니 아직도 200m가 남아있다.
마지막일 것 같은 계단이 끝나고 보니 아까 놓쳤던 젊은 등산객이 거기에 있었다. 전망대인 것 같은데 뿌연 안개로 멋진 조망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아, 계단 잘 올라오시네요. 드디어 백양산을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백학봉 정상에 도착했다. 같이 얼른 쓰셔. 같이 얼른. 아직도 하늘이 뿌연 모습을 보면서 백학봉 정상을 뒤로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다. 상황봉으로 가는 능선길은 육산의 성격이 짙은 대체적으로 온순한 능선이었으며 진행하면서 계속 만나게 되는 말라버린 수많은 단풍들을 보면서 그 화려했을 모습들을 상상하니 조금 더 일찍 오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지금도 이렇게 화려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낙엽 쌓인 오솔길을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보는 것이 얼마만인가 힐링되는 순간이다. 이제 상황봉까지 1.9km 남았다. 지금 시각은 13시 4분이다. 지대가 높아지면서 그나마 단풍들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들만이 줄을 이루며 길가에는 조릿대의 출현이 많아진다. 백학봉으로부터 30여 분 거리에서 만난 아름다운 소나무 백학송이다. 사진작가들의 작품 사진에 자주 등장할 만큼 그 자태가 뛰어나 지나다니는 등산객들에게 많은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 멀지각한 등산객들이 사진을 찍느라 백학송에 올라가면서 백학송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잦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 백학송의 곁에는 두 그루의 멋진 소나무가 있어 그 풍치를 더해주고 있었다. 아, 이제 다 왔네. 300. 상황봉.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백암산의 정상 상황봉이다. 안덕도예요? 안덕도예요? 사진을 찍어주는 분이 정상 인증은 최대한 유치하게 찍으란다. 그래서 정상 풍경은 나뭇가지가 시야를 많이 가리기도 하거니와 뿌연 안개로 시원스러운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많은 분들 다니는 터널가 있는 게 맞죠? 좀 뒤에서 찍어요. 서둘러 화산하면서 사자봉으로 갈라지는 사거리에서 바로 백양사로 향했다. 갈라지는 거구나. 먼저 다녀온 영상들을 보면 사자봉을 오르는 길이 상당히 험하면서도 정상 조망이 전혀 없어 크게 실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었다. 백양사까지 2.5km다. 사자봉 200m. 내려오는 길에도 또다시 수많은 단풍들을 만나면서 자꾸 발걸음이 더뎌지고 있었다.
아, 여기는 뭐, 엄청 이쁘네. 못 봤던 단풍을 여기서 다 보네. 옴무남 입구에서 넓은 인도를 만나 보다 안전하고 쉽게 하산할 수 있게 되었다. 백양사가 가까워지면서 길가로 쭉 늘어선 단풍들이 더욱 눈부시게 화려한 모습이어서 감동도 감동의 연속이었다. 드디어 백학봉에 오르는 약사암 입구에 다시 돌아왔다. 현재 시간 15시 35분이니 4시간 40분 만이다. 역시 다시 봐도 쌍계루로 가는 다리 부근이 백양사에서 가장 멋지고 화려한 단풍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어서 탐방객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다. 오전에 안개로 쌍계루 풍경이 너무 아쉬워서 쌍계루 앞 연못에 다시 왔다. 넘어가는 햇살을 받아 백합봉이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다. 그러고 나니 약수천 연못 풍경은 어떨지 궁금해졌다. 올해 백양사의 단풍은 전반적으로 색깔이 고루 들지는 않았지만 중부지방은 이미 낙엽지는 시기임에도 이곳에서 화려하고 고운 단풍들을 마음껏 감상하고 힐링했던 시간이었다. 다만 백학봉 정상부의 풍부한 단풍 굴락이 고도차로 인하여 이미 말라버린 상황이 많이 아쉬웠다.